저는 30년 동안 노년의 삶과 마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치와 통계, 연구 결과도 많이 봤지만 정작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건 노인분들이 조용히 제게 털어놓은 한마디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연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제 솔직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필요 없는 집착과 걱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들을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평생을 일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평화로워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과거의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평화를 놓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조차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만 제대로 놓아버리신다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70세가 넘으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 집착은 실제로 수면 장애, 혈압 상승, 우울증, 치매 위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건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이웃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식들, 친구, 부모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갈 때도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신경 쓰고 집에 손님이 올 때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만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곱씹으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들 자기 인생 사는데 바쁘고 자기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고 자기 집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그게 그 사람들 인생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1시간 뒤면 벌써 잊어버릴 거예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걸어가니까 한 사람이 저 어리석은 노인 좀 봐. 당나귀가 있는데 왜 걸어가? 하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나귀에 올라탔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저 늙은이 좀 봐. 어린 손주는 걷게 하고 자기만 편하게 타고 가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리고 손자를 태웠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할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만 타고 가다니 하고 화를 냈죠. 결국 둘 다 당나귀에 올라탔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좀 봐. 불쌍한 동물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뭔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 말을 만들어낸단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70이 넘으면 이제 그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고,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희생했거든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며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나요? 이제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입든 어떻게 살든 그냥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물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죠. 새 가구를 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브랜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장롱에 옷이 가득하면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는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그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한다는 걸 말이죠. 청소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집이 창고처럼 되어버리고 그 속에서 정작 자신은 숨 쉴 공간조차 없어지죠. 옷장은 터질 듯 가득한데 입을 옷은 없고 그릇은 수십 개인데 쓰는 건 늘 똑같은 몇 개뿐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골동품과 비싼 가구들로 집을 가득 채웠는데 나중에는 그걸 다 처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물건을 사 모으느라 바빴고 늙어서는 그걸 없애느라 바쁘네. 물건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건들이 나를 주인처럼 부려먹더라고. 청소하느라, 관리하느라, 걱정하느라 정작 내 시간은 없었어. 그분은 하나씩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평화는 물건 속에 있지 않더라. 텅 빈 선반과 깨끗한 공간, 그리고 고요한 마음 속에 있어.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실제로 그분 집을 나중에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고 빛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구석구석이 고요했거든요. 물건은 적었지만 그 안에 진짜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이 나이가 되면 필요한 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겁니다. 편안한 옷 몇 벌, 깨끗한 작은 집, 그리고 마음의 여유면 충분하죠. 접시가 5세트나 필요 없고 장식품이 수십 개나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편안함과 깨끗함, 그리고 고요한 환경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옷도, 돈도, 소유물도 남겨두고 가죠. 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친절, 그리고 추억은 영원히 남거든요.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랍 하나라도 열어서 쓰지 않는 물건을 꺼내보세요. 누군가에게 주거나 기부하면 당신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집을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노년의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금보다 값지거든요.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건 남과의 비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을 비교하고, 동네에서는 집과 차를 비교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비교했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한 자랑 대결이 벌어지고, 누군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축하보다는 질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서로를 평가하는 시선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70이 넘으면 더 이상 경주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레이스를 아름답게 완주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결승선과 당신의 결승선은 애초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당신이 못난 게 아니고 친구 자식이 해외에 산다고 해서 당신 자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르고 모든 가정의 행복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큰 집에 살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작은 집에 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지만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는 소박하게 살지만 매일 아침 평화롭게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삶을 살지만 밤마다 불안에 떨고 누군가는 단순한 삶을 살지만 깊은 만족 속에 잠듭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행복은 다른 기준으로 측정되니까요. 예전에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명은 도시에서 살면서 큰 집 세 채와 비싼 차를 갖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시골에서 작은 집 하나로 살았죠. 도시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평생 열심히 일했어. 집이 세 채나 있고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손주들도 좋은 학교에 다녀. 은퇴하고 나서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지. 그러자 시골 친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참 대단하네. 축하해. 나는 집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식들을 매일 보고 손주들이 매주 놀러 오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편히 잠을 자네. 아침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를 떨지. 도시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럽군. 사실 나는 그렇게 편히 잠을 못 자거든. 집들 관리하느라 걱정이고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보고 손주들 얼굴은 영상통화로나 보고 밤에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이제 없어. 다들 바쁘더라고. 이게 진실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화의 느낌은 모두에게 같거든요. 이 나이에는 누구보다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게 중요하죠. 비교를 멈추면 삶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 얼굴에 닿는 따뜻한 햇살,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인생의 보상이거든요. 이건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경쟁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걱정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겁니다.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놓아야 합니다. 누구나 과거에 실수를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상처를 주거나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너무 엄하게 키운 걸 후회하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 일만 안 했더라면 하고 수없이 되뇌죠. 어떤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40년 전 일을 아직도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했던 모든 선택, 모든 실수, 모든 고통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거든요. 그 경험들이 당신을 현명하고 강하고 따뜻하게 만든 겁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되었고 당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가 되었어요. 옛날에 어떤 정원사가 평생 나무를 심었는데 한 나무가 휘어져서 자랐습니다. 줄기가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 지지대로 바로 묶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고칠 수가 없네. 이 나무는 실패작이야. 그런데 지나가던 젊은이가 나무 아래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 이 나무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데요. 똑바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잖아요. 오히려 이 구부러진 가지가 앉기에 더 편한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 나무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어갔겠어요. 그제야 정원사는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유용하다는 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불구불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왔고 쉼을 주었고 사랑을 나눠왔거든요. 당신의 실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후회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지만 감사는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당신은 그때 가진 지식과 힘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아는 걸 그땐 몰랐던 거죠. 30년 전의 당신은 30년 전의 지혜로 결정을 내렸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만약 누군가를 더 잘 대했어야 했다고 후회된다면 오늘부터 누군가를 더 잘 대하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면 되고요.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또는 직접 찾아가서 미안해 한마디면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감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과거는 교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교훈을 배웠고 시험도 치렀고 졸업장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교실을 떠나 자유롭게 살 시간이에요. 70이 넘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옛 친구에게 전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평화는 과거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오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겠어. 다섯 번째로 놓아야 할 건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보여주는데 집중했어요. 성공한 모습, 행복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집은 어떻게 꾸며야 하고, 가족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신경 썼습니다. SNS 같은 게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 돌잔치, 집들이 때마다 최고를 보여주려고 애썼고,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체면을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70이 넘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보는 것에 있지 않거든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항상 소박한 옷을 입으셨는데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좋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안 하세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더 멋져 보일 텐데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나이에 누구에게 멋져 보이려고 그러겠어? 난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지 않아. 편하려고 입지. 평생 남들 눈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맞춰 살고 싶거든. 이 편한 옷 하나가 비싼 브랜드 옷 10벌보다 나에게는 소중해. 이게 70 이후의 평화입니다.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답게 사는 거죠. 남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내라고 하고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강한 척하게 되죠. 피곤한데도 괜찮은 척하고 슬픈데도 행복한 척하고 외로운데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짜 자신이 될 자유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싶으면 조용히 있고 단순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면 됩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인상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주름과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70 이후의 평화는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들이 뭘 사는지 입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입니다. 당신은 이 인생의 단계를 충분히 벌어들였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사세요.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평생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완벽한 집, 완벽한 자녀, 완벽한 몸, 완벽한 이미지를 추구했죠.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만들려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마음속 평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을 만들려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자녀들이 완벽하게 행동하길 바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했죠. 하지만 70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해도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요. 인생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사람은 변하고 건강은 변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일본의 금객이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건데 그러면 그릇이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결함이 오히려 금으로 채워지면서 더 특별해지는 거죠. 깨진 흔적이 오히려 예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가요? 당신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 마음의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그 금입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왔고, 사랑했고, 살아남았다는 증거거든요. 완벽함을 쫓으면 스트레스만 생기지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와요. 당신의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70 이후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화로우면 됩니다. 손이 조금 떨려도 괜찮고, 정원에 잡초가 좀 있어도 괜찮고, 자녀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항상 깔끔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됩니다. 가장 행복한 노인들은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삶을 보면서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완벽함은 압박이지만 평화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70 이후에는 자유가 훨씬 더 가치 있거든요. 마지막 7번째로 놓아야 할 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내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괜찮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내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돈이 떨어지면? 온갖 만약에로 머리가 복잡했죠. 어떤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분명히 보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고 그게 완벽하게 괜찮다는 걸요. 미래를 걱정하는 건 오늘의 평화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행복만 잃을 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움직이고 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현재가 당신은 아직 여기 있어요. 오늘을 살아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도 아무리 젊거나 부자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대 청년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억만장자도 다음 주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귀한 남은 날들을 걱정하며 보내나요? 그건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보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할아버지, 내년이나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 안 되세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는 평생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지.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느라 정작 오늘은 제대로 살지 못했어. 근데 내일은 언제나 왔다가 갔어. 내가 걱정한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고. 이제는 오늘만 생각해. 오늘이 내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날이거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때 생각하면 돼. 이게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데서 온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70 이후의 삶은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걸 멈출 때 더 평화로워집니다. 미래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두세요. 건강이 변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삶이 느려지면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내일 새로운 게 온다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만 키울 뿐이죠. 평화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 헤쳐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이 넘으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죠. 타인의 시선, 물질적 소유, 남과의 비교, 과거의 후회,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완벽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7가지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거라는 거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가지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요 없는 걸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 나이에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친절만 제외하고는요. 충분히 해왔고, 충분히 주었고, 충분히 증명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쉬고, 작은 기쁨들을 감사하는 시간이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해가 뜨는 모습, 새들 소리, 소박한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바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평화를 훔쳐가지 않게 하세요. 그냥 부드럽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평화는 모든 걸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배웠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볍게 사세요. 자주 웃으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각자 믿는 방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경주를 이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를요.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을 챙기시고, 평화를 챙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편안한 아침,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게 사시고, 지혜롭게 사시고, 축복받으며 사세요.